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온은 누가 양이온이 되냐? 바로 금속 원소들이죠. 이런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1개 아니면은 2개, 3개 잃으면서 플러스 1가, 2가, 3가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이 바로 음이온이 됩니다.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1개, 2개, 3개 얻으면서 이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비금속 원소한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나트륨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전자가 원래 1개예요. 그런데 원자가 전자가 7개인 염소 원자한테 이제 전자를 하나 주게 되면 둘 다 이제 8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므로 양이온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온이 되어서 이제 이온 결합을 형성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결합이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돼서 어떤 지점에서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은 서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멀리에서는 인력이 크게 작용해서 이제 서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적정 거리가 되면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적정 거리라는 거는 계속해서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계속해서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붙게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 여기 잠깐 가보면 플러스 원자 핵과의 반발력도 생기고 전자들이 이제 맞닿으면서 생기는 반발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길이에 반발력이 생기게 돼서 이제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반발력이 되게 크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B 상태의 적정 거리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왼쪽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그림을 보면 R0만큼의 거리가 되었을 때 지금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결합이 형성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듯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 바로 이 B 지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다. 그런데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말은 바로 가장 안정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장 안정한 배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인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와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를 볼게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이제 멀리 있을 때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땡기기 때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많이 커진다. 그리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 B 지점부터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더 커가지고 인력과 반발력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부분은 바로 이제 B 지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추가적으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는 두 이온의 반지름의 합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이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가장 안정해지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을 볼 건데, 이온 결합 물질은 만약에 고체일 때는 이온 결정이라고도 불리고 또 이온성 고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온 결정은 수많은 양이온과 또 수많은 음이온이 서로를 둘러싸며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규칙적으로 서로를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제 둘러싸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두는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온 결합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그래서 양이온의 전하와 양이온 수를 곱하고 또 더해가지고 음이온의 전하랑 음이온 수를 구해주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 1 이온이랑 마이너스 1 이온이라서 서로 그냥 한 개씩 결합하면 돼요. 그런데 Na 플러스랑 CO3 2-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의 전하량이 달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은 서로의 개수가 달라야 돼요. Na 플러스는 플러스 1 양이온이니까 전하가 2개 있어야 되고, CO3 2-는 마이너스 2 이온이죠. 그리고 Na 플러스는 플러스 1 이온이에요.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Na는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Na는 2개 있고 CO3는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Ca2 플러스와 O2-를 볼게요. 이제 이거를 합치는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 얘네들을 일단 차례대로 한번 써놓은 다음에 산소의 전하량을 여기 밑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칼슘의 전하량을 여기다 밑에다가 써준 다음에 그러면 2랑 2가 되겠죠. 그 다음 간단한 정수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이 되겠죠, 둘 다. 그런데 1은 우리는 이제 생략을 한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CaO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봐볼게요. 이제 알루미늄 3+가 있고 SO4 2-가 있어요. 이러면은 일단 알루미늄을 써주고 또 SO4를 써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3+가 여기 와야 돼요.
그리고 2-는 열로 와야 돼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2가 와야 되고 또 SO4는 3가 와야 돼요. 그런데 SO4 2- 아니면 CO3 2- 이런 애들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원자가 여러 개가 있는 이온이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괄호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끝이 난다. 한번 다시 써보면은 알루미늄은 2개, 그리고 괄호치고 SO4는 3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온 결정의 이제 특징을 한번 더 봐볼게요. 이온 결정은 매우 단단하다. 왜냐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온들이 서로를 둘러싸며 아주 강하게 붙잡아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소금을 생각해보면 돼요. 소금은 NaCl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인데 우리가 부시면은 쉽게 부서지죠. 그래서 그런 걸 떠올리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이온 결정이 있는데 여기를 조금 때리게 되면은 충격을 가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살짝 뒤틀려서 플러스가 플러스를 보게 되고 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보게 되고 플러스는 플러스를 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끼리는 강하게 반발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결정이 쉽게 쪼개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더 볼 건데 이제 이온 결합 물질들은 대체로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다 녹아진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은 이온의 물 분자가 둘러싸이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이온 결정이 지금 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 안에 있으면은 이제 녹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화가 되게 돼요. 수화가 무엇이냐면은 물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특징을 볼게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계속 서로 강한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이제 전기 전도성, 전기를 흘려보내줄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나오죠. 액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와 달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온은 전하를 갖고 있어서 이제 전기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 포인트니까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특징을 보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왜냐면은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아주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생각할 때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냐 아니면 기체 상태로 있냐 그걸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다는 거는 아직 녹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면 이미 녹고 끓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들은 기체로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끓은 거예요. 그럼 끓는 점이 굉장히 낮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정전기적 인력은 쿨롱 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공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Q1, Q2는 두 입자의 전하량이고 R은 두 입자의 거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여기 지금 2+의 전하량을 가진 이온이 있고 또 -1의 전하량을 가진 이온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K는 상수니까 그냥 놔두고 또 R 제곱에다가 그리고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지고 그래서 녹는 점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당연한 말이에요.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면은 결합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입자의 전하량과 이온 사이의 거리를 봐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온 결합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두 입자의 전하량이 이온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두 입자의 전하량부터 차이가 나면은 무조건 전하량이 큰 이온 결합 물질이 더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먼저 두 입자의 전하량을 한번 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온 사이의 거리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화학식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있고 녹는 점이 있죠. 그런데 화학식을 보면은 전하량을 알 수가 있어요. 나트륨은 1족 원소니까 플러스 1, 플루오린은 17족이라서 마이너스 1, 나트륨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두 입자의 전하량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를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를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녹는 점도 낮아진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MgO를 보면은 Mg는 2족 원소예요. 그래서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이 같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면 녹는 점은 낮아진다.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져서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온들과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온들의 전하량의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온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온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입자의 전하량을 먼저 봐줘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이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